이번 시간에는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렬 단원이요. 원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다가 빠졌었죠. 그러다가 2022년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다시 고1 교육과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있던 모든 행렬 교육과정이 다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왜 일부만 들어왔느냐?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여하튼 우리가 새롭게 교육과정에 들어온 행렬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 고등학교 행렬 교육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 행렬의 곱셈을 배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행렬이 뭔지 가르쳐 주고요, 행렬의 덧셈 뺄셈 가르쳐 준 다음에 행렬의 곱셈까지만 하고 끝나요. 더 이상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종 목적이 결국 행렬의 곱셈을 배우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앞서서 배웠던 행렬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행렬이란 무엇인가, 행렬의 덧셈과 뺄셈, 그 다음 행렬의 실수배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요, 다 우리 상식 수준에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행렬의 곱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이번 시간에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근데 왜 행렬의 곱셈은 그렇게 하지? 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자, 그만큼 이 행렬의 곱셈이 고등학교 행렬 교육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상식 수준을 조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내용을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행렬의 곱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행렬 A, B에 대하여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 행렬 A의 제 i행의 성분과 행렬 B의 제 j열의 성분을 각각 차례로 곱하여 더한 값을 i, j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두 행렬 A, B의 곱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A, B와 같이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해가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행렬 A와 B를 곱했으니까 그냥 A, B로 나타내는구나. 여기는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근데 이 앞에 말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두 행렬 A와 B를 곱하는 겁니다. 그런데 A와 B를 곱할 때는요,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자,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그 다음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에만 두 행렬을 곱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네 둘이 다르다 그러면 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에만 곱셈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어떻게 곱셈을 하느냐? 자, 행렬 A의 i행의 성분과 행렬 B의 j열의 성분을 각각 차례로 곱하여 더한 값을 i, j 성분으로 하는 행렬이 두 행렬 A, B의 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봐서는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거 이제 행렬 A라고 보시는 겁니다. 요쪽이 이제 행렬 A고요. 우리는 행렬 A의 i번째 행만 본 겁니다. 그 다음 요쪽이 행렬 B라고 보시고요. 이번에는 행렬 B의 j번째 열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둘이 곱해지려면 행렬 A의 열의 개수,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 열의 개수를 n개, 그 다음에 요 행의 개수를 n개라고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행렬 A의 i번째 행의 성분이 몇 개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i번째 행의 성분은요, 요 열의 개수만큼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AI1부터 AI2 해서 어디까지? AIN까지 총 N개의 성분이 주르륵 가로줄로 나열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렬 B의 J번째 열에는요, 성분이 몇 개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렬 B는 행의 개수가 N개입니다. 따라서 J번째 열에는요, 행의 개수만큼의 성분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B1J부터 B2J, B3J 해가지고 BNJ까지 총 N개의 성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자, i행의 성분과 행렬 B의 j열의 성분을 각각 차례로 곱하여, 여기 차례로 곱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얘의 첫 번째 성분과 얘의 첫 번째 성분을 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AI1과 B1J를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차례로 곱한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을 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I2와 B2J를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 AI3와 B3J를 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차례대로 두 개씩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곱해지냐? AIN과 BNJ까지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뭐 한다고요? 그것들을 다 더한 값.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것들을 차례로 곱한 것들을 싹 다 더한 요 값을 I, J번째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행렬을 우리가 A와 B의 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마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자, A 행렬의 크기는 2x2 행렬이고요. B 행렬의 크기도 2x2 행렬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A 행렬의 열의 개수와 B 행렬의 행의 개수가 서로 똑같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만 곱셈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곱했을 때, 즉 A, B 행렬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이제 요건데요. 처음부터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1,1 성분을 구해야 되는데 1,1 성분은요. 뭐라 그랬죠? 행렬 A의 제1행과 행렬 B의 제1열 요걸 두 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분의 개수가 똑같죠.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죠. 왜냐하면 여기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차례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A11, B11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A12, B21을 곱합니다. 그 다음 그 둘을 뭐 해라? 더해라 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요 둘을 곱한 A 곱하기 B 행렬의 1,1 성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2 성분을 보려면 누굴 보면 되냐 하면요. 이거 아예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행렬 A의 1행과 행렬 A의 2열을 보는 겁니다. 요렇게 두 개를 봐야 1,2 성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습니다. 자, 차례로 곱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A11과 B12가 곱해지고 A12와 B22가 곱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더한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B 행렬의 1,2 성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2,1 성분은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죠. 그럼 2,1 성분은 행렬 A의 이제 2행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행렬 B의 1행을 보는 거죠. 1열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성분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자, 차례로 곱해줍니다. 그래서 A21과 B11이 곱해지고 A22와 B21이 곱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A 곱하기 B 행렬의 2,1 성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2,2 성분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A 행렬에서는 제2행을 보시면 되고요. B 행렬에서는 제2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성분을 차례대로 곱하는 거죠. 그래서 A21과 B12가 곱해지고요. A22와 B22가 곱해진 다음에 그것들을 더한 요 값이 뭐가 된다? 바로 행렬 AB 곱셈이죠. 얘의 2,2 성분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A 곱하기 B의 I, J 성분을 구하려면 행렬 A의 I행과 행렬 B의 J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성분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자, 차례대로 처음 거, 그 다음 두 번째 거끼리, 세 번째 거끼리 땡땡땡해서 n번째 거끼리 다 곱해서 그것들을 싹 다 더한 게 바로 A 곱하기 B라는 행렬의 I, J 성분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때 재밌는 게 있습니다. 행렬 AB에서 A와 B의 크기가 M 곱하기 N, K 곱하기 L일 때, 자, A 곱하기 B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즉 A와 B를 곱하는 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요. 행렬 A의 요 열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똑같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N과 K가 똑같을 때에만 A 곱하기 B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렇다면
A 곱하기 B라는 행렬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 곱하기 B의 I, J 성분이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라는 걸 알았는데, 자,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행렬 A의 I행과 행렬 B의 J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행렬 A에는 행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행이 m개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i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해서 어디까지 요게 m까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또한 행렬 B에서 요거 이제 열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행렬 B의 열의 개수는 몇 개 있느냐? 바로 L개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요 J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부터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다? 땡땡땡 L까지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행렬 A, B에서 I, J 성분이 이렇다 그랬으니까 I가 가질 수 있는 것이 1부터 M까지 M개, 그 다음 J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부터 L까지 L개 이렇게 된다면 요 I, J 요 성분이 가질 수 있는 값, 그거는 몇 가지가 가능하냐? 바로 M 곱하기 L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은 M개가 가능하고요. 열은 L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요 A 곱하기 B라는 요 행렬의 크기 역시 행이 M개고 열이 L개인 M by L 행렬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행렬 A, B의 곱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요. 그럴 때 이 곱셈의 결과로 나오는 A 곱하기 B라는 행렬의 크기는 M by L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열의 개수, 그래서 M by L 행렬이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요 M by L 행렬의 I, J 성분은 앞에 곱해지는 행렬 A의 I번째 행과 뒤에 곱해지는 행렬 B의 J번째 열을, 요 두 개에는 성분이 똑같은 개수만큼이 들어있겠죠. 왜냐하면 요 N과 K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차례대로 첫 번째 건 첫 번째 것끼리, 두 번째 건 두 번째 것끼리, 세 번째 건 세 번째 것끼리 땡땡땡해서 N번째 건 N번째 것끼리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싹 다 더한 게 누구다? 바로 AB라는 행렬의 I, J 성분이 된다는 거,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쯤 의문이 들 겁니다. 선생님, 근데요, 행렬의 덧셈 뺄셈은요, 그냥 대응되는 성분들끼리 더하고 빼는 거였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럼 곱셈도 그냥 대응되는 성분끼리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 무슨 제약 조건까지 걸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한 내용만 갖고서는요, 왜 행렬의 곱셈이 이런 식으로 정의됐는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왜 곱셈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잠깐 교육과정을 벗어난 얘기를 하면서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행렬의 곱셈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구나, 그것만 그냥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교육과정이 그런 걸 뭐 어떡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곱셈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으니까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6번입니다. 다음 행렬의 곱셈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은요, 얘 볼게요. 앞에 거는 2 by 1 행렬입니다. 뒤에 거는 1 by 2 행렬이죠. 따라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 하면 요 앞에 것의 열의 개수와 뒤에 거의 행의 개수가 똑같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곱셈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결과로서 나오는 행렬은 몇 by 몇 행렬이다? 바로 2 by 2 행렬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알려드렸죠? 요 앞에 거의 행의 개수와 뒤에 거의 열의 개수, 요거 두 개로 이루어지는 2 by 2 행렬이 이 곱셈의 결과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 by 2 행렬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요 성분을 A11, 여기를 A12, A21,
A22라고 했을 때 요 네 개의 성분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11은 어떻게 찾아내느냐? 요게 이제 얘의 1행과 여기서는 1열을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봤더니 여기 1행과 1열을 보면 숫자가 딱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일단 얘네 둘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쟤네 둘 곱하면 3이죠. 그 다음에 숫자가 더 없으니까 뭐 더해줄 게 없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12는 뭐가 됩니까? A12는 얘의 1행과 그 다음에 누굴 봐야 돼요? 1행과 얘의 2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숫자가 하나씩밖에 없죠? 그럼 그냥 이거 두 개 곱하면 돼요. 3, 4, 1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21은 뭐냐 하면 얘의 몇 행과 2행과 얘의 1열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둘을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22 얘는 뭐가 되냐면 얘의 2행과 얘의 2열 요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5, 4, 2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났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렬은요. 여기다 그냥 채워 넣어 볼까요? A11은 3, A12는 12, 그 다음에 A21은 5, A22는 20. 그래서 요 두 행렬을 곱하면 3, 12, 5, 20이라는 2x2 행렬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대충 감이 오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그냥 요 화면에 계속 할게요. 괜히 위아래로 올리면서 다시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보면 앞에 거 2x2 행렬이죠? 뒤에 거 2x2 행렬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앞에 거의 열의 개수와 뒤에 거의 행의 개수가 똑같죠? 곱셈 가능합니다. 이때 결과로 나오는 행렬은 뭐가 되느냐? 그 행렬의 크기는 바로 2x2 행렬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곱셈의 결과도 2x2 행렬이에요. 그럼 여기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A11, A12, A21, A22 요 네 개의 성분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A11부터 찾아볼까요? A의 11은요. 앞에 거의 1행과 뒤에 거의 1열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분이 두 개씩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것끼리 곱합니다. 8이 16이죠. 그 다음 더하기 두 번째 것끼리 곱합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따라서 얘는 12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고요. 자, A의 1, 2는 어떻게 되냐 하면 얘의 누구와 앞에 거의 1행과 그 다음에 뒤에 거의 2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끼리 곱하면 0, 그 다음 두 번째 것끼리 곱하면 3이니까 더하기 3 해서 얘는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됐죠? 그 다음 A의 2, 1을 봐야 됩니다. A 2, 1은 어떻게 하면 되죠? 앞에 거에 몇 행과 2행과 뒤에 거에 1열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6,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20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2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A22 구합니다. A22는 첫 번째 거에 2행과 두 번째 거에 2열을 보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것끼리 성분끼리 곱해주면 0,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15죠. 그래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건 마이너스 15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 성분 4개를 다 구했으니까 우리는 요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12, 그 다음 3, 26, 마이너스 15 요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곱셈 이제 완벽하게 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3번 해봅시다. 자, 3번은요. 요거 싹 지울까요? 싹 지우고 3번을 보시면 앞에 거는 2x3 행렬이고요. 뒤에 거는 3x2 행렬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앞에 거의 열의 개수와 뒤에 거의 행의 개수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곱셈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과로 나오는 행렬은 몇 바이 몇 행렬이 된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2x2 행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2x2 행렬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A11, A12, A21, A22 요거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A의 11부터 구해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앞에 거에 몇 행과 1행과 뒤에 거에 1열을 보는 겁니다. 그럼 성분이 3개씩 있죠? 네, 따라서 첫 번째 것끼리 곱해주고 두 번째 것끼리 곱해주고 그 다음 세 번째 것끼리 곱해줘서 싹 다 더해줍니다. 됐죠? 그럼 이거 얼마 되는 거예요? 4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 A12 구합니다. 그럼 A의 1, 2는 1행과 그 다음에 뒤에 거에 2열을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것끼리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24. 두 번째 것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4. 세 번째 것끼리 곱해주면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2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의 2, 1 구합니다. A, 2, 1은 첫 번째 행렬의 2행과 두 번째 행렬의 1, 열 요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것끼리 곱해주면 6, 두 번째 것끼리 곱해주면 2, 세 번째 것끼리 곱해주면 0 이렇게 되어서 요건 또 8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A22 볼까요? A22는 여기 두 번째 행과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두 번째 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끼리 곱하면 18, 두 번째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8, 세 번째 것끼리 곱하면 0 이렇게 되어서 얘는 10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구했네요. 그래서 결국 요 두 행렬을 곱한 결과는 4, 22, 그 다음 8, 10으로 이루어지는 2x2 행렬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4번까지 하고 나면 이제 곱셈은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자, 4번 볼까요? 4번은 앞에 거는요 3x3 행렬이고요. 뒤에 것도 역시 3x3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뭘 확인해요? 앞에 거의 열의 개수와 뒤에 거의 행의 개수가 똑같은 거 확인되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결과가 몇 바이 몇 행렬? 3x3 행렬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A11, A12, A13, A의 21, A의 22, A의 23, 그 다음에 A의 31, A의 32, A의 3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성분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11부터 찾아볼까요? 자, A11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 거의 1행과 뒤에 거의 1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성분이 3개씩 있으니까 자, 차례로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6이 되어서 요건 6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요거 그냥 바로바로 채워가 볼까요? 요거 6입니다. 그 다음 A의 1, 2 요거 성분은 누굴 보면 됩니까? 1행과 2열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0 차례대로 곱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3 해서 요거 1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자리에 그냥 1을 채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A의 1, 3는 요거 1행과 뭘 보면 돼요? 요거 3열을 보면 되는 거죠. 요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또 차례로 곱해서 더합니다. 4 플러스 4 마이너스 9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됐죠? 이거 뭐 다 해보면 좋겠지만 이거 뭐 그냥 여러분 흔히 말하는 노가다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성분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여기 성분들이 4, 1, 마이너스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0, 6,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구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행렬의 곱셈이 어떻게 하는지는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유제 6-1번도 같이 볼게요. 자, A, B, C 행렬이 이렇게 주어질 때 2배 AB 플러스 C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A, B를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A, B는요 2x2 곱하기 2x2입니다. 따라서 결과도 2x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암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1,1 성분은 1행과 1열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행 2열 성분은 1행과 2열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 빼기 3 해서 1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행 1열 성분은요 마이너스 16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13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행 2열 성분은 2행과 2열을 보니까 8 플러스 9에서 1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2배 AB니까 자, 2배 AB는 이건 그냥 실수배입니다. 그래서 전부 2배 해주시면 돼요. 2, 마이너스 26, 34 요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CB 요거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C도 2x2, B도 2x2니까 결과도 2x2 행렬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C에 요거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행, 여기서 열을 보는 겁니다. 앞에 거에선 행을 보고 뒤에 거에선 열을 보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3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1행과 2열 봅니다. 그러면 6,
마이너스 3 해서 3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2행과 1 열봅니다. 그러면 8 플러스 4에서 1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행과 2열을 보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 12 해서 요거 8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됐죠? 자, 그렇다면 2배 AB 플러스 CB 요 행렬은요, 얘와 얘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행렬의 덧셈은 쉽죠. 그냥 대응되는 성분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1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되는 거죠? 3과 2를 더하니까 여기는 5. 다시 쓸게요. 5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2와 마이너스 26 더하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8과 34 더하니까 여기는 42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요게 바로 요 행렬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는 이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요거 다 4개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45고요. 요렇게 더하면 47입니다. 따라서 이거 2개 더해주면 되겠죠? 결국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2입니다. 유제 6-2번 보겠습니다. 등식 예를 만족시키는 두 정수 A, 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네요. 자, 그렇다면 A분의 1은 이건 그냥 실수배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행렬의 곱셈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럼 행렬의 곱셈을 해보시면 앞에 거는 2x2 행렬이고요. 뒤에 거는 2x1 행렬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로 나오는 행렬은 2x1 행렬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2x1 행렬이니까 요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성분 2개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1 성분은 1행과 1열 보면 되니까 2a 플러스 ab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2a 플러스 ab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1 성분은 2행과 1열 보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b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앞에 지금 a분의 1이 곱해진 거예요. 따라서 이 결과는 뭐가 되냐 하면 2 플러스 b가 남고요. 여긴 마이너스 1 플러스 3배의 a분의 b가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변 보겠습니다. 우변도 2x2 행렬 곱하기 2x1 행렬이니까 결과로 얻어지는 건 2x1 행렬이 되겠죠. 그럼 그 2x1 행렬을 구해볼까요? 그러면 요거 성분 하나, 요거 성분 하나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행 1열 보시면 B-2A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2행 1열 보시면 0 플러스 4A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끝났네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서로 같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응되는 성분끼리 같으면 되니까 E 플러스 B는 B-2A 이렇게 해서 A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금방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B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B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자 마이너스 1 제곱해봤자 1이고요. 1 제곱하면 1입니다. 따라서 요거 얼마 된다? 2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2입니다. 계속해서 대표 유형 7번 보겠습니다. 자, 표 1은 두 카페 PQ에서 판매하는 아메리카노와 라테의 가격이고요. 표 2는 서윤이의 가족과 준서의 가족이 주문하려고 하는 아메리카노와 라테의 수입니다. 자, 표 1과 표 2를 각각 행렬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A 행렬은 그대로 4,000, 5,000, 3,500, 5,500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행렬 B는 2, 1, 3, 2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때 서윤이의 가족이 P카페에서 주문할 경우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나타낸 것은 뭐겠냐? 이걸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서윤이의 가족은 아메리카노 2개와 라테 3개 요걸 이제 주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P카페에서 주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메리카노가 2잔이니까 얘는 4,000 곱하기 4,000입니다. 4,000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라테가 3잔이니까 5,000 곱하기 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얘를 봤더니요. 딱 뭐가 보이냐 하면 이겁니다.
여기서 4천, 5천 여기 1행이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2, 3 요건 1열이 사용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요 값이 나오려면 A 곱하기 B라는 행렬에서 1,1 성분을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4,000 곱하기 2 더하기 5,000 곱하기 3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뭐 답 금방 구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행렬 A 곱하기 B의 1,1 성분이 바로 요 문제에서 요구한 금액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유제 7-1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두 과수원 A, B에서 수확된 사과와 배의 작년도 수확량을 나타냅니다. 자, 올해 A 과수원은 작년 대비 사과와 배의 수확량을 각각 20%, 10% 증가시킬 계획이고요. B 과수원은 사과와 배의 수확량을 각각 15%, 20%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자, 행렬 PQ를 이렇게 나타낼 때 다음 중 행렬 PQ의 2,2 성분이 나타내는 것은 뭐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죠. 자, 그럼 우리는 행렬 PQ, 곱셈입니다. 얘의 2,2 성분을 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얘의 2,2 성분은요. 자, 행렬 P의 2행과 행렬 Q의 2열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60 곱하기 1.15가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30 곱하기 1.25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60과 30은 뭐냐 하면 과수원 B의 작년도 사과 배의 수확량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B 과수원이 사과와 배의 수확량을 15% 그다음 25% 증가시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60에다가 1.15를 곱한다라는 것은 요 B 과수원의 올해의 사과 수확량, 즉 계획한 수확량이 되겠죠. 그래서 사과의 계획된 수확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30 곱하기 1.25라는 것은 B 과수원의 올해 계획한 배의 수확량이 될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B 과수원에서 올해 계획한 사과와 배의 수확량의 합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걸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몇 번에 있습니까? 4번에 과수원 B에서 올해 계획한 사과와 배의 수확량의 합이다. 여기 되어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표 유형 7번과 유제 7-1번을 보면 행렬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지 그걸 잠깐 이렇게 맛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게 다는 아닙니다. 제가 행렬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행렬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도 이 행렬의 곱셈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 그러니만큼 지금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렬의 곱셈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걸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